51번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톱 사상을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컷셋, 다른 말 미니멀 컷셋을 말할 때 올바른 집단 1, 2, 3, 4는 각 부품 고장 확률을 의미하고 집단 1, 2는 1, 2 부품이 동시에 고장 나는 경우를 말한다거든요. 여기는 간단해요. 여기 알아둘 것은요. 1, 2는 지금 뭐요? OR 게이트. 요거도 OR 게이트잖아. 이럴 때는 간단하게 미니멀 컷셋은 볼 필요 없어요. 앞에 거는. 뭐다? 3, 4가 미니멀 컷셋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요. 여기 이제 1, 2, 4, 3, 4가 있는데 제가 이제 3, 4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둘 다 OR이기 때문에 우리 1, 2, 4, 3, 4 단계 둘 중에 한 개를 건넨다면 3, 4만 원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요. 바로 1, 2도 있지만 1, 2, 4, 3,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된다? 바로 3번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T를요. T1X 이 그림으로 다시 FT를 보니까 T에다가 3이 들어가요. 그래서 1, 2를 하면 그림에서 X1과 T2를 표시하고 T2와 T3를 T1을 한다면 T1 대 T4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 2, 4, 3, 4로 이렇게 바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재 98쪽을 보면 계속해서 이걸 잘 이해하기보다는 눈으로 익히면 되겠습니다. 52번인데요. 운동관계 양립성입니다. 양립성은 바로 양극은 어때요? 양극은 벌어지는 거, 양립을 함께 가자는 거죠. 양립성은 반드시 잘 알아도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 일치하게 하는 성질이 양립성이죠. 양립성 중에서 동목이에요. 동목. 바로 동목이라는 건 뭐요? 받침대가 고정돼 동목형 표시장치를 바람직하게 설계한 것은 동목입니다. 목이라는 것은 받침이 고정되어 있고 동침이 아니고 동목이라는 것은 움직이자마자 뭐가 침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판이 움직이는 거 가지고 동목이라고 그랬죠. 이 동목을요 바르게 설명한 것은 눈금과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이래 됐으면 침이 가만히 있고 이게 있으니까 눈금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사실 맞는 말이에요. 눈금의 숫자는 우측으로 감소하더라도 우측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증가해야죠. 1, 2, 3, 4, 우리 시계도 어떻게 증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꼭지의 시계 방향 회전이 지시치를 감소시키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이거 역시 증가시키도록 해야 되고요. 위 세 가지 요건은 동시에 틀렸잖아요. 그럼 1의 요건만 맞는 거지 2, 3은 어떻게 해? 틀리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신뢰성과 보존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보존 기록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자재리, 재고니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뢰성과 보존은요. MTBF 분석법을 쓰죠. MTBF를 가지고 우리는 평균 고장 간격이라고 그러는데요. 고장이 발생해도 다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고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무고장 시간의 평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고장에서 고장까지 정상 상태에 머무는 무고장 동력의 시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평균 고장 발생 그 시간 길이로 수리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의 신뢰도 척도를 말하고 고장 사이의 작동 시간 평균치를 말하기도 보존성 개선 목적으로 쓰고 보존 기록 자료도 쓰는 게 바로 MTBF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이거는 잘 나오고 요 문제도 우리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죠. 보기에 실내면에서 빛의 반사율이 잘 봐요. 낮은 곳에 높은 곳에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순서로 높은 건 어디예요? 가장 높은 것은 천정이 되고 가장 낮은 것은 바닥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천정이 가장 높아야 돼요. 천정이. 근데 낮아야 되는 건 어디요? 바닥이 가장 낮아야 되죠. 그럼 A가 1에 있고 B가 제일 끝에 있는 걸 찾아요. 그럼 요거 B가 둘째. 그럼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천정이 80에서 90%예요. 그럼 뭐 D를 천정이니까 뭘 찾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에서 A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A가 제일 앞에 있고 전부 A가 또 요거 있네 이렇게. A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답을 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제일 높은 것이 뭐예요? A가 바닥이고 제일 높은 거 B가 제일 끝에 있는 그럼 요거는 B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는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벽이냐 가구냐 그러는데요. 반드시 바닥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벽입니다. 바닥 다음에는 벽이 아닌 내가 헷갈리는데 가구가 되죠. 그럼 가구는 어디 있어요? C가 되네요. C. 그 다음에 벽이니까 D. 그 다음 뭐요? 마지막에 가장
밝아야 될 것이 천정이 되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천정이 가장 밝아야 되고 그 다음 뭐요? 천정이 가장 밝아야 되고 두 번째 벽입니다. 세 번째가 가구, 네 번째가 바닥인데 여기는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가장 뭐가 밝아야 된다? 낮은 순서니까 바닥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 갔어요?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닥이 1번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가구가 2번이에요. 가구를 찾으니까 2번이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에 벽이 3번이 되고 B가 4번이 되니까 그러면 A, 1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1번 A를 막죠. 그 다음에 C가 2번이 되는 걸 찾아야 되죠. 2번을 찾으려니까 바로 C가 2번이니까 요거죠. 그 다음 D가 3이고 4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고 요 문제는 실기 필답형에도 꽤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수없이 반복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신뢰도는 얼마니까 각 요소 간의 A, B, C, D는 AB는 0.8, CD는 0.6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시스템 신뢰도의 직병렬 뭐예요? 혼합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직렬이에요. 요놈도 직렬이죠. 요것만 뭐다? 병렬이니까 RS는 A 곱하기 전체가 뭐예요? 1에서 1 빼기 B, 1 빼기 C를 하니까 D를 다시 곱하면 AB는 얼마라 그랬어요? 0.8이라 그랬고 CD는 0.6이니까 A는 0.8이에요. B도 0.8이에요. C는 0.6. 다시 D는 0.6이니까 하면 0.4416. 어디 있어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가져갈 때 우리는 계산기를 가져간다. 이건 물론 이 정도는 계산기를 없어도 되겠지만 반드시 시험장에는 계산기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 계산기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5월 7일 날 또 2017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요. 이거는 16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제가 강조했고 무조건 앞에 것도 나온다는 문제가 정해져 있죠. 논리기호가 명칭에 맞는 것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건데 요게 다이아몬드는요. 전위기호가 아니고 뭐를 나타내는 거죠? 생략사상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기본사상은 뭐예요? 사관을 나타내는 거고 결함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반대로 되죠. 그럼 맞는 것은 통성사상이 3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 이 문제는 다음에도 틀림없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째 문제인데요. 하잡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한데 정말 이런 문제는요. 우리 특히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 어렵고 가락된다는데 이번은 가락되고 싶어 가락되는 거야. 거의 90점 100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죠. other than 그래서 이건 뭐예요? 기타 환경적 요인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환경적 요인이 아니고 완전한 어떻게 대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벌써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no 또는 not은 디자인 의도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고 리버리스는 디자인 의도의 논리적 반대고 모레스는 정량적인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as well as 우리가 part of 모레스 요거죠. 지금 우리는 요님이 틀렸죠. 그래서 완전한 대체를 의미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째입니다. 우리는 18번째 문제인데요. 경계 및 경계형 경보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리는 것은 그랬어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를 한다. 그렇죠. 환기시킨다는 말은 문 연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집중해 이런 걸 환기시키는 거죠. 배경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 신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기는 중음역입니다. 민감하고로 500에서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하죠. 4번 자료 항상 이게 나오는 거죠. 300m 이상의 장거리 용어는 1000Hz를 초과하는 진동수를 사용한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이게 항상 300과 1000.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잘 보고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 이걸 꼭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음은요. 멀리 가지 못하므로 300m 이상 장거리 용어는 1000Hz 이상 초과가 아니고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59번째 또는 19번째 문제죠. 또 우리 산업안전 산업기사 할 때는 여기는 바로 39번이 되겠습니다. 동작 합리화를 위한
쉽게 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 조건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고유의 진동, 그 자체의 진동 또는 그 금속의 진동을 이용하는 것은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요, 잘 봐요. 접촉 면적을 크게 한다 그러면 접촉 면적을 크게 한다는 것은요,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안전성은 있는데 안정. 왜? 딱 저가 이래 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으면 우리 데모할 때도 딱 안 되면 누워 이래 하잖아. 그래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접촉력이 있으니까 이건 안전하긴 한다. 동작에는 불편하다. 동작은 어떻게? 우리가 직립동물이죠. 걸어 다녀야지. 네 발로 참 빨리 가는 치타도 있지만은요. 우리 사실은 어떻습니까? 표범 같은 빨리 가는데 두 발이 달리는 거예요. 두 발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두 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접촉 면적을 작게 해야 돼요. 작게. 답은 2번이고요. 대치로 마찰력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 설명적을 했고요. 인체 표면에 가해진 힘을 적게 해야 되면 그래서 합리화를 위한 물리 조건은 접촉 면적을 어떻게 작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양적 표시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에요. 첫째 보면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거 일반적으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표시 장치가 유리하다는 건데 반대죠. 이것들은 어떻게 디지털이 유리한 것이 아니고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표시 장치가 유리한 게 아니고 반드시 디지털이 유리한 거고요. 두 번째, 동목은요,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침이 가만히 있고,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표시장치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 원형 가운데서 침이 그대로 있고, 판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법. 답은 2번이고요. 3번입니다. 잘 봐야 돼. 연속적으로 변화한 양을 나타내는 데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표시장치 유리하다. 여기 잘 알아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이에요.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표시장치 수시 각각 변할 때는 디지털이 안 돼요. 반드시 정확한 값을 읽을 때는 디지털 좋지만 연속적으로 변할 때는 바로 뭐가 유리하냐 그러면 역시 아날로그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아날로그가 답이고요. 그 다음 동침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 증감 속도,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형적 표시장치는요, 디지털 표시장치 좋고 연속적으로 변할 때는 디지털이 아니고 여기 틀렸어요. 아날로그 표시장치가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재가 나갈 때는 바로 곤쳐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20쪽 산업안전 2-23쪽이 있고요. 역시 2016년 8월 31일 날 산업기사 출제됐고 2018년 이번 3월 4일 문제에서도 유형이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걸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어요. 건설안전기사일 때는 3과목, 산업안전기사 2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과목에서도 여러분의 100점 중에 100점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